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낮까지 비가 내리다가 차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어제보다 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세찬 빗줄기에 어제 발효됐던 호우특보는 현재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오늘 7시 기준 레이더 화면 보시면 비구름은 차차 빠져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취약 시간대인 오전 출근 시간대에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에는 10에서 6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내외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현재 대구와 안동의 기온은 23도, 포항은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요. 차차 비가 그치고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포항의 낮 기온 32도, 안동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장맛비는 차차 소강 상태를 보이다 모레부터 다시 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와 안동, 울진 등 경북의 3개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빠르면 오는 2025년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상북도와 경주, 안동, 울진 등 7개 기관과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맺고 정부 차원의 기업 유치 등 전략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로 선정한 곳은 15곳입니다. 경북에선 경주 SMR과 안동 바이오생명,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3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와 경주시, 안동시와 울진군 등 7개 기관과 상생 협약을 맺고 국가산업단지 성공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기업 유치 지원 등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기업 유치가 지자체만으로는 힘들 수가 있으니 전 정부가 원팀이 돼서 범정부 지원단을 통해서 기업 유치까지 함께 해라. 경상북도는 국가산단의 성공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로 오는 2025년 하반기에 반드시 착공하고 지방정부가 국가산단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개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LH는 경주는 100% 자기들 하지만 다른 지역은 50대 50으로 해서 경주와 안동, 울진 등 후보지 3개 시군은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경주가 전통적인 역사문화 관광 도시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기술 혁신 도시가 나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국가산단 상생 협약과 함께 경상북도는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건설과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경주 외동 울산 간 국도 7호선 6차로 확장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유용한 정보를 휴대전화 모바일 알림을 통해 제공하는 포켓 포항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 메시지로 시정 소식뿐만 아니라 행사와 재난,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7월부터 월 2회 제공되며 포항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달 초 발표된 환경부 월성원전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민관협의회 주민대표 등 3명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월성원전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힌 환경부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월성원전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암 발생률이 전국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주변 3개 읍면의 암 발생률을 전국과 비교해 남성은 88%, 여성은 82% 수준으로 발병률이 오히려 더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주민 등 3명은 환경부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치를 비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통계의 근거로 삼은 세계 읍면 월성 원전 반경 20km 지역으로 원전 주변 지역이 아닙니다. 최대 반경 10km 이내의 인구 집단을 원전 주변으로 설정해야 이번 조사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이들은 환경부가 원전에서 10km 떨어진 지역의 암 발생률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를 전국 수치와는 비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10km 반경을 하면서 비교 데이터를 전국 평균이라 비교하지 않고 반경 20km 내에 있는 주민들과 대지군으로 설정한 영덕 주민들을 합쳐가지고 그 인구 내에서 발생한 암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결과 원전 반경 10km 이내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반경 10에서 20km 사이 주민들보다 44%, 전국 수치와 비교하면 13%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원전에서 떨어진 거리별로 암 발생률을 분석해 달라는 것은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 사항이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도출에 실패한 주민 염색체 검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높게 나오신 분들은 약 한 650mg, 쉽게 이야기하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핵 분진 맞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몸에 이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반경 10km 이내 주민들에 대한 데이터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전국 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다는 연구진의 판단으로 조사하지 못했고 이러한 내용은 민관협의회에서 이미 논의했던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관협의회 주민대표 위원 등은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발표 정정을 요구하고 제3자 검증을 위한 연구 데이터 제출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가 시가지와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특별 집중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100여 개 방역 취약지에 대해 일주일에 5차례 소독하고 전문업체가 800여 곳에 대해 유충 제거 작업을 펴니다. 또 해충 주 서식지인 하수구에 구제약품을 투입하고 서천과 북천 둔치에 해충 유인 퇴치기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우리 농촌이 풀어야 할 과제인데요. 포항에서는 농촌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가업을 물려받아 농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각종 보조 사업을 따오는가 하면 경작 규모를 키우고 과학화해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포항시 흥이읍의 한 영농조합,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을 살려보겠다며 조합을 꾸렸습니다. 황종욱 대표는 벼농사를 쭉 지어왔고 제과제빵, 양식요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주자로서 이제 포항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먼저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4년간 경험을 쌓은 이재호 조합원은 고장난 콤바인과 트랙터를 척척 고치는 실력자이고 앳되어 보이는 막내 최송화 조합원 역시 농기계 수리가 주특기라고 말하는 당찬 청년입니다. 처음에는 기계 때문에 많이 관심이 가서 농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기계 타는 것도 너무 재밌고 작물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듬직한 인상의 권병구 조합원은 농작물 생산 관리뿐만 아니라 조합원 간 화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안 맞아도 근데 서로 개인 의견을 다 존중하면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청년 농업인들은 콩파스타와 보리 막걸리 등 가공식품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벼와 콩을 수확한 뒤 겉보리와 조사료를 심어 생산성을 높이는 이모작 아이디어로 정부의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우리 농촌 어촌 복합적인 우리 포항 같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포항 흥이읍에 자리 잡은 흥부 영농조합에는 모두 57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부모는 이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다시 늘고 있고 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애초 이달까지였던 1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4일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1,148건이 신청돼 831건, 8억 2,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포항에 사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의 질병 부상으로 7일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8일차부터 1일당 46,180원을 최대 9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사상 최대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와 걱정입니다. 그만큼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우려도 높다는 얘긴데요. 장마철 시설물의 안전 문제는 없는지 철저한 주변 점검이 요구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 남천면의 한 국도변입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50도가 넘는 급경사지 각도를 측정합니다. 토사가 흘러내리지는 않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낙석 방지책이 느슨하진 않은지, 암벽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리는지도 살펴봅니다. 지하수가 아니라 용술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토사가 무너져 내린 뒤 설치한 낙석 방지망과 방지책은 더 세심히 살펴봅니다. 토사가 내려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망을 일부 제거해갖고 인력이 가능한 건 인력으로 제거를 하고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풀어내갖고 다시 이제 장비로 풀어내고. 경산관 내 점검 대상 재해 우려 도로변 경사지는 62곳. 올해 상반기 2차례 점검에 이어 장마와 함께 수시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은 각 부서별로 24시간 비상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CCTV라든지 계측 시스템이나 그걸 상시 감시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 동에 자체 조치하고 저희들 본청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총행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산시 대정동의 배수장. 하루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초당 10톤의 빗물을 하천으로 강제 방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수장 펌프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과수 재배지 125헥타르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제상시 운영을 합니다. 호우 주입이 떨어지면 그때는 배수장 시설물은 제 시설이기 때문에 직원이 현장에 급파가 되고 2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여름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나 급경사지, 침수 취약시설 등 위험시설로 관리하는 곳은 482곳입니다. 호우특보나 태풍특보가 예상되면 3단계로 나눠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특히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예상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기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지역이 시간대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별 대비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물인 애플 수박이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애플 수박은 일반 수박의 4분의 1 크기로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고 보관이 쉬워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부터 연이읍 중명리 중단리 일대에 애플 수박 시범단지를 조성했으며 올해는 약 37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다음 달 14일부터 4일간 영해 장터거리 일원에서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2023 영덕문화재 야행을 개최합니다. 영덕문화재 야행은 영해 1924 그날 밤을 거니다라는 주제로 야경과 야사, 야식 등 19개 프로그램을 통해 100년 전 영해의 모습을 재현하게 됩니다.
한편 행사가 열리는 영해 장터거리 근대역사공간은 2019년 등재된 국가등록 문화재로 1919년 영덕 최대 규모의 3.18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경주시가 위덕대로부터 부지를 장기 임대해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마파크에는 반려동물 놀이시설과 편의시설, 교육시설과 경주계 동경이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세찬 빗줄기에 어제 발효됐던 호우특보는 현재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오늘 7시 기준 레이더 화면 보시면 비구름은 점차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낮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취약 시간대인 오전 출근 시간대에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에 10에서 6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내외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현재 대구와 안동의 기온은 23도, 포항은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해서요. 차차 비가 그치고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포항의 낮 기온은 32도, 안동은 31도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우리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3도, 고령 2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고령 3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3도, 김천 2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3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3도, 영주 2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1도, 영주 2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장맛비는 차차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모레부터는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